춘천에 옛날 말로 농고 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소양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4대 국어교과를 졸업해서 국어교사로 한 2, 3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한 몇 년 한 적이 있고요. 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꿈 연구한 건 한 20여 년 되지만 어찌 보면은 제 인생길이 꿈하고 참 이렇게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하면은 이제 그 외국의 프로이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놀라운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에 관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꿈 이야기를 안 듣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꿈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대해서 장님 그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좀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꿈을 갖다가 좀 미신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또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왕왕이 보면은 나는 하나님 믿어서 기독교 믿어서 나는 꿈을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미신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는 꿈을 갖다 정의하자면 우리 꿈은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다.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갖다 이렇게 드리자면 이제 요거 한번 해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좀 가야겠죠. 예.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책상 앞에 제가 이걸 하나 놨는데,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인문학 강좌에 제가 작년에 그 강사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쇄알직에 사비로 갔다가 제가 첨부를 갖다가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꿈에 대한 강의가 있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제 말씀만 들려드리는 것보다 시간 있으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꿈에 관해서 이렇게 엑기스를 제가 담았습니다. 이거만 읽어보시면 대충 꿈이 뭔지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원주 시민 강사라든지 부산일보 주부대학 노인대학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보다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에 첨부를 찍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강의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이제 요약인 거고, 이제 여기 하나 제가 올 2월 달에 나왔는데요. 이제 저 호수를 가서 꿈의 몸 책에서 이제 내 책을 냈지만, 이게 지금 1800페이지 쪽에 됩니다. 1800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또 작은 게 아니라 크라운판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책이 좀 판형이 큽니다. 그런데 이 1800페이지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지 못했어요. 이만큼 꿈의 세계가 굉장히 넓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몽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 두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태몽도 수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태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우리 제일 흔한 거로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좋은 꿈을 꿨다. 그래서 좋은 꿈 꾸고 복권된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 예를 들자면은 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월호 이번에 이러한 그 참사가 있기 전에 그런 안 좋은 꿈을 꿨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생각이 맞았는데 오늘 이따가 아마 또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려 있거든요. 여기 26쪽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허균의 몸중시가 있는데, 제가 꿈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한국대 대학원 한문학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우리 선인들 가운데
임진왜란이 날 것을 꿈으로 예지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의 어떠한 그 아주 비극적인 그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뭔가 그런 걸 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그 조금 더 2페이지요? 저기 꿈의 종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데 꿈의 세계. 아, 꿈의 종류 아까. 여기 있습니다. 3번 요. 찾아 올려요, 네. 여기서 끝까지만.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꿈하면은 아까 장이 코끼리 만지듯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학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꿈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그 수많은 꿈의 실증 사례입니다. 실제로 꿈꾸고 일어난 일을 분석했을 때 프로이트는 이 중에서 요 3번 내면 심리 표출의 꿈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기를 주로 프로이트는 꿈은 소망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이트는 서양에서는 프로이트는 이제 요 내면 심리 표출의 꿈이라고 그러죠. 특히 그 프로이트가 말한 거는 우리 인간의 그 소망이 꿈으로 나타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주사야몽이라는 그 한문의 뜻이 낮에 생각한 게 밤에 꿈에 나타난다. 이런 거는 이제 단지 이렇게 심리적인 표출이 꿈이죠. 근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이제 꿈의 해석에서 주로 꿈은 우리 소망의 표현이고 그것도 이제 주로 억눌린 성적 충동이라든지 이러한 자신의 어떠한 그 소망이나 이런 게 꿈으로 나온다라고 꿈의 해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그 국어학적으로 우리 일상용어로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이 왜 있느냐?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여기 내면 심리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망이 나타납니다. 우리 꿈을 꿀찌게 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심리가 표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소망, 자신의 바람이 꿈에 나타난다. 근데 이 소망뿐만이 아니라 또 뒤집으면은 불안감이나 초조감 같은 게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뺑소니 운전사는 어떤 꿈을 잘 꿀까요? 잡히는 꿈. 그렇죠. 뺑소니 운전사는 사람 치고 달아나서 뺑소니 쳤는데 자면서 편히 못 잡니다. 이렇게 꿈속에 경찰관이 붙잡으러 오는 꿈을 꾸거나 이런 꿈에 시달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심리가 표출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저번에 실증 사례로 이상벽 씨 잘 알죠? 이렇게 방송인. 근데 그분이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기 전에 이제 결혼식 날짜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 꿈을 꿨는데 식장에 하객이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식장에 하객이 두세 사람밖에 없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 결혼식장에 사람들 안 와가지고 진짜 한 몇 명 모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래도 이제 2, 3년 많이 알려졌는지 그 하객들이 식장이 메어 터질 정도로 많이 왔답니다. 근데 그런 꿈을 왜 꿨느냐? 왜 꿨겠죠? 걱정해서 꿈을 꾼 거죠. 네. 이거 우리 딸내미 결혼식에 또 사람 이거 안 오면 뭔 창피냐. 그 걱정이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고3 수험생이 꿈을 꾸는데 이게 자기가 보면 자기 교실이 없어지는 꿈을 꿔요. 이런 그 불안 심리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 여기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 동그라미 이렇게 큰 원을 갖다 그려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예지적 꿈입니다. 예지적 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징적인 예적 꿈이 있고 사실적인 투시적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여기 교재에도 맨 앞에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뭐 색성, 향, 미, 촉. 오감 말고 육감이 있습니다. 또 육감. 육감을 갖다가 여러분 한자로 갖다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육감자를 갖다가 어떤 분은 이제 육감이다 그러면 이 고기 육자를 쓰시는 분 있어요. 고기 육자. 근데 고기 육자가 아닙니다. 내 육감에 아내 육감에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 그때 육감은 고기 육자를 안 씁니다. 여섯 육자를 쓰는 거예요. 육감적이란 말은 여자가 이렇게 좀 섹시하게 보일 때 육감적이다. 그때는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근데 이 육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색성한 미척이 오감인데 육감은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이 육감이에요. 육감.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게 육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뭐 그렇지만은 오래 살다 보면은 이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뭐로 알아차리느냐? 마음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차렸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람 안 피던 사람이 바람 피면은 수상한 짓을 한답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제 바람 피고 났으니까 집에 들어갈 적에 미안하니까 뭐 꽃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뭐 빵을 갖다가 사가지고 간다든지 뭐 안 하던 짓을 하거나 뭐 하면은 이제 아내는 아는 거죠. 이게 육감입니다. 근데 이 육감까지는 우리 인간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꿈이라고 있는데 꿈은 아까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라고 했는데 꿈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꿈꾸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적에 사람 가운데 약 30%는 꿈을 아주 잘 꾸고 미래를 예지합니다. 20%는 중요한 것일지 또 20%는 아주 어쩌다가 나머지 30%는 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꿈을 안 꾸는 사람은 대신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죠. 우리가 매몽이라고 해서 꿈을 못 꾸는 사람은 남편이 못 꾸면 아내가 좀 남편에게 일할 때 대신 꾸기도 하고 직장 동료와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이 꿈을 안 꾸는 사람 이제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우리 보통 얘기로는 꿈이 적은 자는 어리석다란 말이 있습니다. 꿈이 적은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어리석으냐?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미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비하기 때문에 꿈을 잘 못 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자 가수 그분은 노래 잘 부르죠? 네. 이게 아주 뛰어난 이게 아마 가지고 있겠죠. 황용조 선수는 달리기 잘하죠? 왜 달리기 잘합니까? 황용조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 심장이 튼튼합니다. 그래갖고 황용조 선수는 이게 다른 사람보다 이게 아주 튼튼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난 10km 뛰면 핵 하고 자빠지는데 황용조 선수는 심장이 튼튼해서 10km, 20km 뛰도 까딱 없어요. 축구 선수 가운데 박지성 선수를 갖다가 뭐 일명 산소 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지성 선수도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아가지고 편하면서 안 맞아도 지치지 않으니까 좀 잘하는 거죠. 일단은 안 지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단지 이거 육체적인 능력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잘 부르고 이거 달리기 잘하는 건 튼튼하고 육체 능력이고 같은 논리로 정신적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보면은 유전적인 요소에 제일 기인을 해요. 유전적으로 우리 그 선의들 보면은 이제 정철이 뭐 꿈을 잘 꿨다. 그러면은 그 아들 정홍명도 꿈을 잘 꾸고 또 이제 이수광의 그 지봉유설이라고 있거든요. 이수광 그분이 이제 지봉유설에 목매라고 이게 꿈에만 아니라 한몫을 해서 백과사전을 저술했는데
그 아들도 역시 이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도 꿈에 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꿈꾸는 능력에서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심리 표출의 꿈은 뭐 좀 꿈꾸는 능력을 따지자면 하급 능력입니다. 이렇게 소망이나 불안을 이런 걸 갖다 꾸는 거는 좀 하급 능력인데 이 꿈의 이 능력 가운데 예지력, 예지에 해당하거나 이 투시가 좀 이제 비슷한데요. 꿈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해내는 이러한 그 꿈꾸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부모로부터 좀 유전적 요소가 있다. 뭐 훈련하면은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꿈이 적은 자가 어리석다고 그랬는데 이 추리 능력, 사고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들은 꿈을 잘 못 꿉니다. 미국에서도 그 실험 결과로 보면은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거나 추리, 상상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꿈을 잘 못 꿉니다. 그러니까 꿈을 잘 꾼다는 거는 추리, 상상, 그 사고 능력이 뛰어나는 경우에 이런 꿈을 좀 잘 꾸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요것도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꿈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어디가 장소에 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에서 봤더라. 꿈에서 본 장소나 사람이나 뭘 이렇게 야 내가 이거 어디서 이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꿈에서 본 거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예지 능력인데 뭐 외국 말로는 이제 프랑스 말로 랑데뷰 뭐 미리 뭐 봤다 기시감 뭐 그런 말로 하는데 요것도 예지적인 건데 사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생이 꿈을 꿨는데 꿈에 농구공을 던졌는데 그 농구공에 친구가 안경이 맞아서 유리가 깨지면서 눈이 한쪽 다치게 하는 꿈을 꿔요. 어느 날. 그런데 얘가 그런 꿈을 꾸고 얼마 있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공을 이렇게 하다가 던지려고 그러는데 문득 이게 어디서 본 장면이다. 알고 봤더니 꿈에서 한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꿈에서 본 거랑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몽할 필요도 없고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는 게 사실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는 있어요. 꿈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샀는데 꿈에 그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더라.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거 주식을 안 사면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은 장차 일어난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꿈의 특징은 뭐 꾸고 싶어도 막 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느 그 처녀가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몸에 이렇게 감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게 구렁이가 몸을 감았다고 현실에서 그 처녀가 구렁이가 몸을 감는 일이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처녀의 몸에 감은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어떠한 터프한 남자가 이제 좋다고 다가오는 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꾸는 거죠. 처한사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 유부녀가 껐대면 그게 또 태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몽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꿈속에 나타나는 동물은 상징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동물은 대부분 뭐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고생은 꿈에 이제 개가 있어가지고 개 귀엽다고 쓰다 주는데 난데없이 개가 확 개한테 물리는 꿈을 꿔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며칠 있다가 자기 동생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동생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이 남동생 놈이 여고생인데 그냥 자기 그 누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누나한테 저 터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꿈속에 나타났던 개새끼가 바로 동생인 거죠. 이제 이게 꿈에 나타나는 뭐 이렇게 이건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뭐 예쁜 꽃사슴을 잡는 꿈을 꿨다.
그러면 예쁜 꽃사슴이 아니라 예쁜 여자 처녀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태몽표상하고 똑같은데요. 태몽에서 호랑이가 집에 뛰어들어왔다. 호랑이가 뛰어드는 거 아니죠? 사람이 이제 애를 갖게 되는데 꿈속에 나타난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꿈속에서 호랑이가 집채만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러면 뛰어들어온 그 호랑이로 봐서 호랑이가 백세의 왕이니까 장차 태어날 애가 좀 비교적 그릇이 크고 좀 늠름하고 좀 담대한. 그런데 호랑이가 뛰어들었다고 반드시 아들 낳는 건 아닙니다. 호랑이도 암놈, 순놈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모릅니다. 기집애를 낳다 하더라도 틀림없는 거는 얘가 여장부죠. 기집애지만은 여자지만은 호랑이처럼 아마 좀 담대한. 그러니까 장차 뭐 여경찰이라든지 여자 군이라든지 활동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로 우리 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거 지금 책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번째 감각 자극에 의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여간 꿈을 꾸는 게 저는 이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꿈꾸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꿈꿔서 나쁜 일 없습니다. 근데 이 외부 감각에 의한 내나 외부의 감각에 의한 꿈은 프로이트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냥불을 이렇게 갖다 대면요. 나중에 꿍꿍거리게 뭐라고 하면은 그냥 꿈에서 화형당해서 죽는 줄 알았다. 여기다가 성냥개비 하나 갖다 두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꼭 요거는 이제 요 아래 쪽도 되네요. 요 아래 쪽 되는데 넥타이를 꼭 끼고 자면은 꿈에서 그러니까 교수형 당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에 이렇게 가해지는 자극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일깨워줘서 그러한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 이런 시뻘건 불덩이인지 괴물이 막 쫓아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괴물한테 막 도망가다가 깨어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제 실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자는데 자기 그 잠자리 자는 정면에 여기 이렇게 딱 하면 정면에 보일러 표시등 거기에 그 빨간 불빛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눈을 좀 뜨고 자는 버릇이다 보니까 요 빨간 불빛이 아주 정면으로 여기 딱 여기 눈에 와서 들어오게 그런 잠자리였어요. 이 꿈속에서 쫓아오던 괴물이 실제 괴물이 아니라 요 빨간 그 보일러 등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계속 줘가지고 거기에 와서 괴물이 쫓아오는 꿈을 꾼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잠자리 돌려놓고 자면 그런 꿈을 안 꾸는 거죠. 이렇게 외부 자극 또는 내부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거하고도 이제 경고 써있기하고 통하는데 이 우리가 참 꿈이라는 게 고마운데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죠? 위암에 걸렸는데 우리 이게 일상적으로 인식을 못하지만 우리 이 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암 걸렸다는 걸 이제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남편이 여기 골프채로 쳤다. 배를 쳤다. 근데 남편이 왜 골프채로 내 배를 쳤느냐? 이상해서 배를 점검받아 보니까 위암 초기더라. 이렇게 우리 외부 자극뿐만이 아니라 내부 자극이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면 좋고요. 경고성이나 일깨움의 꿈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거의 같은데 예를 들자면 참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고3 애들이 자살하는 뉴스를 있다고 듣죠? 네. 저 있던 학교에서도 고3 놈이 하나 자살했는데 예비고사, 학력고사 끝나고 자살했어요. 부모하고 이제 부모가 대학 보낸다고 어디 뭐 기숙학원인지 한두 달 있다가 와서 부모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상가집에 가보니까 그 아버님이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우리 부모 요즘에 세월호 참석이 있지만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좀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자식이 고민하는 게 꿈에 보입니다. 에? 꿈에 당연히 나타나죠. 현실에서 못하지만 꿈을 통해서 애비하고 자기 자식 새끼하고 간에 또돈또가 이루어져야 정상이죠. 그래서 어떤 그 초등학생 학부모는 꿈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들이 이렇게 울먹울먹하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아들이 뭘 하려는 것 같은 걸 꿈에서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해가지고 아들로 불러가지고 야, 너 뭐 말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되게 아들은 요즘에 부모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새끼가 뭐 저 조폭놈이고 학교 뭐 깡패가 아닙니다. 학교에 그 못 사귀는 우는 새끼가 괴롭혀도 제가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 뭐 빵 셔틀이라고 아직 들어보셨나요? 빵 셔틀. 그 요즘 학생들이 힘있는 새끼가 야 새끼야 이 빵 사와. 그러면 이 없는 저 만만 놈들 하고서는 저 매점 가서 빵 사오게 하는 놈이 빵 셔틀 놈이에요. 빵 셔틀. 그 얘는 뭐 일주일이면은 뭐 하루에 한두 번씩이고 계속 빵 사다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안 바치면 이제 또 이저 뭐죠? 휴대폰 빼고 이제 뭐 그 빵 셔틀이라고 하는데 빵 셔틀 빵 대주는 놈. 그걸 담임은 몰랐어요. 예? 담임은 몰랐는데. 아 담임이 학교에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이 겁신하니까 얘기 안 했어. 그렇죠. 겁신하니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담임한테 너 새끼 담임한테 이놈의 새끼가 너무 죽을 줄 알아 하고서 오히려 더 하니까 그 애들이 몇 대 맞아도 대개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거의 고등학교까지 애들이 학교에서 맞아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한테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담임한테 얘기해서 진짜 말로는 뭐 교육계에서도 뭐 100% 학교 폭력 신고 해결해 준다 그러지만 그것도 잘 안 해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안 해줍니다. 제대로. 저도 옛날에 진짜 도둑놈 소리가 막 나오는데 저도 저 한 15년 20년 전에 요즘에는 또 법으로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 PC 통신한다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 가게 여직원이 제가 아이디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냐고 비밀번호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쓴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컴퓨터에 여직원이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뭐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요즘에 뭐 말로 하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한번 신고를 해서 한번 무슨 일 때문에 가보세요. 여러분 파출 같으면 야 절로 가라 이렇게 빙빙 돌지 뭐 어디 진짜 나라 손 씻고서는 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도 그 해경 뭐 참여해서 참 아쉬워요. 지금 권총 안 갖고 다니니까 뭐 총으로 갔다가 유리창 이렇게 다리를 깨놓든지 뭐 못 들어간다고 밖에 앞에 있는 것만 살리고 하나 누가 가서 그 도끼를 깨든지 총 갖다가 유리창이라도 좀 때리면 이렇게 총 있지 않나? 뭐 총이 어디 갔다가 빠라방에 하고서 하면 유리창 구멍에 넣으면 나머지 깨고 나오든지 뭐 그러니까 딴 데 샜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얘가 이제 엄마가 불러다 놓고 얘기하니까 아들놈이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야, 인마 내가 다 알아. 이 자식아 얘기해. 그러니까 야, 엄마가 얘가 따로 불러다 놓고 할 적에 진짜 많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 애가 말하기를 이제 학교에서 뭐 담임 선생이 뭐 자꾸 뭐해서 자기 뭐 때리고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그 담임 선생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느냐 하고서는 이제 말해가지고 고쳤다, 시정했다. 그게 이제 꿈에 뭐죠? 아들이 울먹울먹 하는 것이 뭔가 말할 때 것이 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거죠. 그 꿈을 통해서 경고하고 일깨워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다가 뭐 이렇게 놀라서 깨어나든지 이럴 적에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 만나고 밤 거의 2시에 잠들었는데 이 사람이 꿈에 어디서 뭐 교회 종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 보니까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4시밖에 안 됐더래요. 근데 꿈속에서는 막 종소리가 세게 들려와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깨어났는데,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아래층에 뭐 45는 할머니 방이 있는데 뭐 좀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서 가보니까 연탄가스를 이렇게 주고 가는 걸 살린다든지, 요 경고성 일깨움의 꿈은 주변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있을 적에 우리 꿈을 갖다가 꾸게 해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주부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뭘 이렇게 얹혀놓고 자잖아요. 근데 깜빡 잠들었어요. 가만 놔두면은 넘쳐가지고 뭐 불이 나거나 크게 가스가 새거나 큰일 날 뻔이 있는데, 이 주부는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꿈속에서 뭐 앵하고 불자동차로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안 깰라도 깨어나서 보니까 이 가스 뿌리고 큰일 났네. 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게 고마운 거죠. 꿈은 우리의 또 다른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적에 육체적으로 자지만 정신 능력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데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위험을 깨닫고 꿈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꿈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 창조적인 사유활동의 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인들 보면은 몽중시라고 있습니다. 몽중시가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한데요. 꿈속에서 시를 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꿈속에서 시를 짓는 게 가능하냐? 옛날에는 이제 하도 시를 선인들이 많이 지니까 꿈에서 짓는데, 꿈에서 지은 시가 현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짓는 시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영적 능력이 극대화돼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는 시를 갖다가 짓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로 이렇게 꿈속을 통해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꿈을 통해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진 사례가 200~30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서 주기율표도 그렇고 벤젠의 구조식 발견하는 것도 연구하다가 꿈에 그 뱀이 뭐 고리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걸 보고서 벤젠의 구조식을 꿈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는 그 재봉틀 바늘도 지금 이렇게 재봉틀에 안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발명가가 그 재봉틀 바늘 만들려고 또 맨날 실패했는데 어느 날 꿈에 인디언한테 이렇게 쫓기는데 인디언들이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 끝에 구멍이 나 있답니다. 이 창 끝에.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그 꿈에서 봤으니까 그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발견, 발명,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에 그 예스터데이라는 그 유명한 뭐 팝송이지 뭐지 있는 모양인데요. 예스터데이. 그게 이제 꿈속에서 뭐 곡을 듣거나 곡을 들어서 꿈속에 들은 곡을 갖다가 한다든지 꿈속에서 어떠한 좋은 뭐 가사나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꿈꾸는 거는 우리의 또 다른 자기, 또 다른 정신 능력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이 지금 보면 다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꿈으로 이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지 능력이에요. 예지 능력. 자기나 자기 주변에게 일어날 일을 예지해내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어느 날 봤을 겁니다. 이 거미가 집 짓는 거. 저 어디 밖에 이제 강가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거미 딱 보면 거미가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원추형으로 긋고, 이게 밖에서 안으로 돌죠? 안에서 밖으로 도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착착착착 돌아오는데, 여러분 언젠가 어떤 거미가 새끼 거미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거미줄 쳐라고 가르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이 거미들 집 짓는 거 보면은 제 새끼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근데 모든 거미 새끼들이 착착착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천부적이에요. 천부적.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거죠. 이 거미는 그렇게 집 져서 잡아보고 살라고 이제 이게 아마 이 거미 이 속에 이 좀 유전자적으로 다 태어날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날 적에 부모로부터 이러한 그 예지적인 능력 이런 것이 부여받았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옛날에 뭐죠? 옛날 원시인 때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이게 쉽게 말하면 텔레파시 비슷하게 그런 거로 갖다 교신한 능력이 있었는데 점차로 오면서 이제 퇴화가 돼가지고 아마 옛날에는 전부 다 꿈꾸는 능력이 다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뛰어났는데 현대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송거라되고 타락화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전 인류의 전 사람 가운데 약 30%는 이게 활동이 잘 꾸지만 나머지는 좀 이제 퇴화된 거죠. 근데 퇴화된 사람도 저 때는 꿔요. 꿈을 안 꾼다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또 꿈을 꿉니다. 이 저 꿈책이 그래도 시중에 가면은 이렇게 꾸준히 팔려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을 안 꿔, 안 믿어. 이랬다가 어느 날 지금이 꿉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내가 어제 총 맞고 죽는 꿈을 꿨는데 본인 생각이 이 꿈에 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알아요. 네? 뭐 알아야죠.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뒤적거리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안 꾸던 사람이 꿈을 꾸면은 그거는 이 예지가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에게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꿈이라는 거 있죠.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이 말똥하다는 뭐 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돈 잊어버려야 뭐 돈 천이나 돈 만원 안짜 잊어버리는 거고 좀 크게 벌어지는 거. 네? 크게 벌어지는 거는 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고 또렷한 꿈일수록 큰 일로 좀 벌어진다. 태몽 까먹었다는 주부나 애기 아빠 없습니다. 20년 지나서 네 태몽 얘기해봐. 그러면 태몽 잘잘잘잘 얘기해요. 태몽의 특성이 강렬하게 생생하게 20년 뒤에도 얘기합니다. 태몽들 다 얘기하고요. 이렇게 전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지적 꿈이 언제 실현되느냐, 이제 아마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례가 한 뭐 몇천 가지 뭐 많잖아요. 꿈이 언제 실현되는가 하면 사소한 걸수록 빨리 실현되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게 통계를 좀 이렇게 내보니까 꿈 꾸고 나서 일주일 안으로 보통 한 40%, 50% 일어납니다. 2, 3일 한 짝에 한 3, 40%, 일주일에 4, 50%, 보름 지나면 한 60% 정도, 한 달 안에 한 70%, 그 다음에 두 달 안에 80%, 석 달 안에 한 90%가 일어납니다. 꿈꾸고. 나머지 10%는 석 달 갖고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떤 건 6개월, 1년 뒤에도 일어납니다. 특히 태몽은 평생까지 가고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거는 한 이제 한 달, 길어야 석 달 아니면은 거의 한 90%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마음대로 예지적 꿈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상이. 꿈에 어느 치과 같은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어떤 그 의사가 이게 강제로 의지에 앉히더니 그래서 이 이빨을 강제로 잡아 빼는 거예요. 어금니 같은 거서 안 빼진다니까 그냥 강제로 그냥 이 어금니를 빼고 이어서 장면이 바뀌더니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지는데 이빨이 그냥 이렇게 빠진 흉측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니까 꿈이에요.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상징에 있지 괜히 모르는 사람이 그냥 꿈은 반대니까 야 너 좋을 거야 좋긴 뭘 좋습니까? 꿈 가운데 대표적인 흉몽이 신발 잃어버리는 꿈, 이빨 빠지는 꿈. 이게 뭐 신발 잃어버리면 좋습니까? 신발 잃어버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발이 이게 저희를 이게 맨날보다 신발이 저를 도와주죠? 네.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잊어버리게 되면 의지하는 사람, 남편이라면 뭐 아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뭐 없게 이제 잃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떨려나게 된다든지.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이빨이 빠져서 저도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빨 빠지는 사례가 한 뭐 30개, 50개 나옵니다. 저기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안 좋다는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주변에 고모부가 아빠 계실 때 고모부가 돌아가시려나 근데
꿈의 그 전개사하고 좋다 나쁘다 아니라 과정까지 이게 일치합니다. 꿈에서는 어땠습니까? 제 어금니를 누가 강제로 잡아 뺐죠?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잡아 빼가지고 거울에 휘게 비쳤는데 주변에 누가 이쁜 뭐 어디 돌아가시냐 그것도 없고 그냥 한 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달째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일간 스포츠에 꿈 이야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연재하고 있었는데 IF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저를 밀어주던 그 일간 스포츠 그 부장이 그거 이제 잘렸어요. 잘려서 그런지 그 와중에서 제가 연재하던 게 잘렸는 거죠. 이 연재하던 게 저는 연재 계속 하고 싶었는데 강제적으로 그냥 연재 중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빨이 빠져나간 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하던 연재가 빠져나갔고 그거는 저한테 충격적으로 좀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연재하면은 사람들이 꿈 이야기 이렇게 막 보내주고 해서 꿈 연구할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기회를 잃은 거죠. 이게 손실. 자, 그 다음에 계시적인 성격의 꿈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편의상 붙였는데 꿈의 정계 상기기법 가운데 꿈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서 얘야 뭐 어떻게 해라. 어떤 주부는 꿈에 유치원 원장인지 그랬는데 독산동으로 이사 가라는 꿈을 꿔요. 근데 이 사람은 독산동이라고 서울에 처음 들어보는 그 동네를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독산동이 있나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래요. 그래서 독산동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 이런 장소가 자기가 꿈에 본 장소랑 좀 비슷해서 이런 경우에 어찌 해야 되느냐. 꿈에서 계시받은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꿈에서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꿈에서 일러주는 사람이 꿈이 아니라 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망치려고 꿈에서 그런 거 절대로 안 꿉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인데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산신령이나 뭐 하다못해 귀신이 뭐 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영원히 실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꿈의 상징 기법이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식에게 돌아가신 부모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나서 야야 이렇게 해라라고 제일 믿을 만하죠. 자식의 그 말을, 꿈속의 말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야 너 독산동으로 이사 가거라 그러면은 그 신비성 있잖아요. 사파라 그냥 못생긴 놈이 뭐 어디 그지가 독산동으로 이사 가요. 이거보다는 산신령이 위험있게 얘기하면은 더 믿죠. 꿈에서 이제 이러한 그 계시적으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꿈대로 따라주면 좋은데요. 요번에도 뭐 그렇지만 심지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유병원 그 신고하면 5억 준다는데 사실 가능한 얘기도 합니다. 올밤 자기 전에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유병원 어디 있을까 정지해 주세요. 그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꿈에 유병원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야 거기 목포의 유달산에 있다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걸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꿈에서 목포 유달산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들었을 적에 밑에 본전으로 그 목포 유달산 수색해 보세요 하고 일일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가능한 얘기죠. 꿈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꿈으로 갔다가 어떠한 뭐 범인이 있을 곳을 알려준다든지 범인이 누군지 알려준 꿈이라든지 말할 수 없이 이 계시적으로 이게 알려줍니다. 글쎄 이게 뭐 제가 정말 꿈 전문가라면 입증 안 되면 네 놈이 오늘 저녁에 한번 꺼서 내일 신고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저도 저 이름 내고 아 꿈으로 유병원 있는 걸 예지해줬다. 이거 참 저도 그냥 단박에 빛에 그냥 수시간에 그냥 엄청 많이 표현하고 있네.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한번 오늘 저녁에 그런 마음 먹고 한번 자보겠습니다. 이게 저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 넌센스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영어로 말해서 A, B, C, D, E, F, G 있죠? 그 다음에 H 있죠? H, I, J, K, L, M, N, O 까지 H, H, E, F, G H, I, J, K, L, M, N, O 까지의 그거를 갖다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넌센스 문제입니다. 영어에 그런 단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없겠죠? 네. 뭐 북, B-O, 캐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거 넌센스입니다. 한 단어로 했더니 학생들한테 부르면 저 학생들이 선생님이요 알파벳이요 알파벳 아니야 아니라 한 단어로 말해버렸는데 미국에서 실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은 이게 가능하죠. 6번이 6번이 가능합니다. 아까 발견 발명을 꿈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험자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내놓고 야 너희들 오늘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H, I, J, K, L, M, N, O를 갖다가 이게 넌센스 문제지만은 그 답이 뭔지 좀 꿈을 통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고 좀 이렇게 암시를 걸고 좀 자라라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이제 답은 이제 낸 사람이 알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지금 꿈꾼 내용 속에 답이 있으니까. 야, 넌 뭐 꿈꿨어? 그러니까 이놈이 저요. 폭포 아래에서요. 뭐 아주 이렇게 즐겁게 노는 꿈 꿨어요. 넌 뭐 했어? 그러니까 저는요 바닷가에서 그 윈드서핑 이렇게 휙 타는 꿈을 꿨다고 그러고 넌 뭐 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 본인은 그 꿈을 왜 꿨는지 잘 모르지만 이 문제 낸 사람은 그 이야기 꿈꿨다고 하는 것 중에 답의 암시가 있는 걸 알아채려요. 자, 답이 뭐죠? 예를 두 개만 들어서 그런데 한 놈은 윈드서핑을 갖다가 그냥 뭐 죽다 살았다고 하든가 뭐 하여간 뭐 그렇다고 치고 한 놈은 폭포 있는 데서 있고 공통적으로 물이 등장하죠. 물. 정답은 물입니다. H2O. H. H2를 갖다가 숫자 2. O. H2O가 이거 바꾸면 산소. 물. 아니, 그러니까 물이죠. 물. H2O가 물의 화학기호가 뭐죠? H2O. H2O. H2에서 H2O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물이 돼요, 그게. 이제 H2O는 물. 그러니까 이 꿈꾼 놈이 어떤 놈은 이제 폭포 밑에서 막 물고 맞고 여기는 윈드서핑 바닷가에서 그렇고 또 어떤 놈은 뭐 호숫가에서 뭐 이렇게 배 타고 막 놀다가 물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껐다는.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발견 발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골똘히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능력으로 안 되지만 이 정신적인 꿈의 세계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꿈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자신이라고 그럴까요? 도움이 되는 거죠. 발견, 발명 뭐 이런 거 요걸 좀 통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에 어제 뉴스 보니까 5원이라고 그거 뭐 무슨 마취라고 하나요? 뭐 저 찌푸차 USB에다가 2인 인계적으로 그 근처에 많이 뗍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는 거보다도 제가 자면서 뭐 혹시 있을 위치를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러면 뭐 만약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꿈의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애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행방불명 됐는데 이 그 여자 애인이 자기 그 남자 애인 다들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애인이잖아요. 아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남자가 어느 무너진 동굴 안에 있는 꿈을 꿔요. 그래서 아 우리 애인 안 죽었다. 이제 그냥 뭐 내 꿈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적어드리죠. 이 지금 순간적으로 저는 막 수도 없이 막 얘기합니다. 꿈이 고마우냐 해로우냐에 드는 예 하나로
예, 이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사람 벌써 때가 그래서 중학생 정도 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결혼해서 어느 뭐 이게 단층 이렇게 가옥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행복한 꿈을 아까 여기 저 올려보실래요? 네. 이제 요 꿈 같다. 이거. 올려보세요. 아까 사실적. 이게 사실적 미래투시 꿈 같은 걸 꾼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저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아마 나는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돼가지고 전쟁터 어디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뭐 부대원 가운데 뭐 7, 80% 가지고 그냥 몇 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죽는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희망을 잃지 않은 게 나는 내가 그 봤던 꿈속에 그 장면이 내 인생길에 펼쳐질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수많은 뭐 굶주림과 뭐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이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꿈대로 전쟁터에서 주변에 많이 죽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무사히 살아와서 꿈에 본 그대로 또 펼쳐졌죠. 이게 꿈이라는 게 이제 사실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지어낸 거짓 꿈은 이거는 이제 꿈을 빌어가지고 이제 그냥 요거는 꿈의 영역에 벗어나는 거고 그냥 문학적으로 관계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이제 내가 뭐 꿈에 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빌어서 내 꿈에 누가 어쨌더라.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꿈인데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신혼부부가 있는데 똑똑한 아내 되면은 남자 보고 이제 남자가 안 그러면 저녁에 술 고지망태에서 한 10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갈 적에 여보 어제 내가 커다란 용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 태몽인 것 같다. 이 거사를 치르는데 술 먹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찍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와우. 그죠? 예. 네, 이게 옛날에 이거 옛날 사례도 있습니다. 그 주막집 주모가 굉장히 예쁘고 그랬는데 온갖 그 한량들이 이제 이렇게 껄떡거렸는데 이제 어떤 이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그 한량이 주막집에 들려서 이제 술 한잔 달라고 먹고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러니까 한양에 뭘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점심 먹고 이제 길을 떠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한 2-3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막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모가 당신 왜 서울 안 올라가냐?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내가 점심 먹고 좀 피곤해서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데 글쎄 이따만 황룡이 그냥 이쪽 들어오고 그냥 황룡과 청룡 2마리가 이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이건 태몽이 틀림없고 이렇게 황룡이 큰 태몽이 들어왔으니까 장차 훌륭한 애를 낳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술집 주모가 맨날 술장사라 해가지고 뭐 자기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룡이 날아오는 태몽을 꿨다니까 이걸 끌어들여서 속된 말로 씨를 받아서 애새끼 낳아서 장례를 도모하는 게 낫다고 이제 남자를 끌어들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지어낸 거짓꿈. 이게 이제 우리 그 문학 속이라든지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 하자면은 무슨 목유록이다. 내가 꿈에서 뭐 봤다. 뭐 우리 국문학의 안국선의 금소회의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에 이렇게 갔더니 동물들이 회의를 하더라. 쥐가 나와서 뭐라고 하고 호랑이 나와서 뭐라고 하더라. 이게 안구선이 실제로 그 꿈을 꿨습니까? 그 꾼 게 아니거든요. 지어낸 거짓꿈이죠. 또 이제 취시가라고 해서 이민구가 이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김동영 장군을 갖다가 이제 위로하는 시를 졌는데 꿈에 내가 김동영 장군이 쓴 시집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다. 취시가라고 해서 뭐 이런 시를 쭉 얘기해요. 실제로는 그게 지어낸 거짓꿈이다.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걸 거짓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다 알지만 허망성의 꿈도 있는데요.
뭐 한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꿈 같고 우리 인생이 뭐 꿈이 있죠.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꿈하고 똑같다. 그거 하나 참고로 그냥 알아두고 풀적으로 안 되지만 제가 중국에 한번 서쪽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동파문자라고 있더라고요. 동파문자. 이거 좀 보이시나요? 이게 그 중국 서쪽에 동파문자라고 이제 한자 상용인데 걔네들 말로 상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이게 재미있는 자인데 보이죠? 맨 밑에 여기 있는 게 침상입니다. 침상에 여기 그래도 베개까지 그려놨어요. 그죠? 침상에 베개고 사람이 누워 있는데 뭐가 위로 또르륵 하고 기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요. 이게 그 중국의 그 동파 문자로 걔네 상용 문자. 그러니까 한자 말고 저 맨 서쪽에 가면은 그 동파 소수민족 쓰는 언어가 있는데 걔네들 말로 이게 꿈이랍니다. 침상 위에서 사람이 누워 있고 뭐가 삐리릭 올라가고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꿈을 갖다가 동파 문자로 이렇게 적는다. 자,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제 아까 주사 야몽은 3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퍼센트적으로 제일 많은 게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꿈하고 꿈야몽한다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갖다가 저는 꿈은 다층적 다원적이라고 이제 비유하는데요. 피라미드로 본다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가장 두텁게 한 거의 60~70%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피라미드의 맨 하단에 저는 60~70%까지 보는데요. 그게 뭐죠? 1, 2, 3, 4, 5, 6, 7, 8, 9 중에 뭡니까? 염려? 1번이에요.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 저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태몽입니다. 태몽 같은 경우에 일어날 일을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꿈하면은 이런 예지적 꿈, 이렇게 꿈의 몽이다.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1번입니다. 1번. 2번은 해몽할 필요도 없어요. 꿈에 나타나는 게 이런다고 믿으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어떤 분의 태몽인데요. 이분의 태몽이 어머니 꿈에 춤추는 닭이 나온 꿈이에요. 태몽이라는 게 인생의 청사진을 압축적으로 그냥 탁 보여주는데요. 하나의 컷, 한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데 춤추는 닭이 나온 태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의 누군가 하면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도 버리게 춤추는 닭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BBQ 치킨 회장 그 태몽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 태몽에 춤추는 닭이 나왔으니까 지금 닭으로 먹고 살아가잖아요. 닭체인점 닭 전문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닭이 그냥 닭이 아니라 이게 춤추는 닭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춤추는 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장이 자기가 그렇게 춤을 잘 춘대요. 자기가 춤이 뭐 그냥 좀 먼저 나왔으면 H.O.T 없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춤을 추면 그냥 직원들이 다 뒤로 자빠진대요. 이렇게 춤도시가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트를 보여주고 제가 태몽 얘기 들으면서 이 태몽 이런 건 피하지 못하고요. 예지적 꿈은 예지는 가능합니다. 새롭게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의 시련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태몽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제가 이제 태몽 살다 보면 가장 안 좋은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았던 안 좋은 태몽이에도 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태몽 꿈을 꿨는데 이 절벽에 꽃 한 송이 이게 꽃 하나가 파리하고 앙상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람에 이렇게 그냥 날아갈 듯 그냥 꺾여져 나갈 듯이 그냥 비리비리한 싱싱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시들어 빠져서 떨어지랑 말락한 이런 꽃이 하나 있는 게 태몽으로 보여.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이 태몽 같은 거는 마치 그 하늘의 뜻같이 그런 거예요. 새롭게 꾸지 않으나. 근데 이제 이렇게 꽃 하나가 절벽에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바람에 그냥 그냥 아주
근데 이제 이 신혼부부가 이제 그하고 탐험으로 애를 가졌는데, 결혼한 지 애 가진 지 5개월째 될 때, 저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옛날 같으면은 유복자, 그래도 남편 생각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애를 낳아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즘 세상에 뭐 그게 통합니까? 저 친정 아버지 엄마 뭐 친정 누가 언니 뭐 해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애를 아마 이제 낳게 시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태몽, 이 예적 꿈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태몽입니다. 하고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요. 복권된 사람들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말로는 한 30%가 꺾이는데 좋은 꿈 꾸고 복권된 사람 집합하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 한 3,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 와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가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이라는 책도 냈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복권의 당첨자의 꿈을 보면은 뭐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이라든지 꿈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꿈의 상징 기법이 똑같다는 거죠. 여기 예로 아래로 한번 좀 내려보시면 이제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네, 다 이제 몇 페이지? 아마 여기도 6페이지요? 여기도 그냥 좋습니다. 예. 이 꿈에 또 하나 올려보세요. 제목을. 예. 관습적인 언어하고 꿈의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상징 기법이 우리 관습적인 언어 기법하고 문학적 기법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 새끼 옷 벗고 싶어? 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부하 직원한테 너 새끼 옷 벗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멍청한 놈은 그럴 거예요. 옷 벗을게 하고 거기서 옷을 벗고 나오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너 옷 벗고 싶어? 이게 뭔 뜻이에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아니죠. 너 잘리고 싶어져.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의미지만 네. 그 이제 너무 그렇죠. 너무 그 맞긴 한데 네. 이제 직역을 하면은 너 새끼 옷 벗고 싶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너 새끼 잘리고 싶어? 네, 너 똑바로 못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얘기고 네. 넌 새끼야 옷 벗고 싶어? 잘리고 싶어져? 꿈에서 옷을 잃어버리면 실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네. 두 번째 꽃뱀에 물렸어. 그럼 꽃뱀에 물렸다고 하면은 뭐 이게 술집 여자한테 돈 뜯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꿈에서도 꽃뱀에 물리면 꿈속에 아까 동물은 사람 산다고 그랬죠. 네. 꽃뱀이니까 얼마나 좀 화사하고 예쁘겠어요. 여자의 상징 의미가 되죠. 꽃뱀에 물리면 여자한테 넘어가는 일이 이렇습니다. 또 누구누구의 오른팔이라고 그러죠. 네. 옛날에 김덕용은 뭐 김영삼의 오른팔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날 꿈을 꾸는데 자기 오른팔이 잘려지는 꿈을 꿔요. 현실에서 자기 오른팔이 잘려지느냐?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나에게 오른팔 같은 존재의 내 아랫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 새끼가 변심하고 가거나 자기한테 떠나가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뭐 누가 또 바지씨 잘 지내니라고 보통 여자가 남자 속된 말로 바지씨라고 하는데 꿈에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남자에게 뭐 남친의 이상이 생긴다든지 우리 보통 고무신 거꾸로 신다 그러죠? 네. 근데 말인데 왜 그때 고무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아니라 해가 신발 잃어버리면 배우자가 도망갑니다. 뭐 없어지거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인데 이거 말고요. 요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저 라디오를 자동차 운전하다 듣다 보니까 그 증권방송 해설자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자식들 밥벌이 잘했습니까? 그래서 전 주식을 하니까 당장 알아들었죠. 여러분 오늘 자식들 밥벌이 잘했습니까는 뭔가 하면요. 대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도 봤지만 미련한 사람은 주식 종목을 100가지 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뭐 사촌 동생 하나 있는데 종목을 100가지를 해요. 100개를. 그래서 야, 그 100개를 어떻게 다 하냐? 그래서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한 3, 4개 정도 자기가 합니다. 3, 4개. 3, 4개나 많은 사람은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5개다 하면은 그날 이 5개의 수익률이 달라요. 어떤 건 기분 좋게 상한가 친 놈이는 반면에 재수는 새끼는 하한가 떨어지고 어떤 건 2% 오르고 3% 오르고 6% 떨어지고
자식들 밥벌이 잘했습니까는 아. 여러분 각자가 매수한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비유적으로. 이게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실제로 꿈에서 이건 제가 꿈이기도 한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날 꿈에 이렇게 아들방을 탁 들어갔는데 꿈에 내 맘대로 되는 거 알잖아요. 네. 문 모서리에 아들놈 머리가 깨져서 이렇게 피가 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깨어나니까 이 찜찜해요. 이 아들 새끼 여기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뭐 꿈이 반대라고는 안 믿습니다. 이게 아들놈 머리에서 피가 나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틈이 없다.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 그때 대학원 다닐 것 같으면은 집사람 보고 진표 조심해. 그때만 해도 꿈에 아들이 아들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들은 멀쩡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 주식 받은 사람은 주식이 자기 새끼랑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새끼랑 마찬가지라서 이게 뭐 맨날 이거 내 새끼 잘 돼야지 내 종목 잘 돼야지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서 그때 제가 했던 주식에서 손실을 봤고요. 네. 또 똑같은 사례가 제천에 학기도 관장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제 꿈을 꿔라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입니까? 꿈에 아들놈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속이 들여다 보이더래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단도직적으로 관장님 저 아들 머리 깨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아까 2번으로 가면은 사실적 미래 투시 꿈으로 가면은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 전개 들어보면 황당하게 전개되는 상조 꿈에서는 아들 머리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상조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장님 아들 머리 깨지진 않는데 아들같이 소중한 어떤 대상에서 큰 손실이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경험을 비루어서 일주일 후에 그분이 이제 제천이니까 원수장찌개 복숭아 한 박스 사주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꿈이 실현된 것 같은데 선생님의 최종 판단을 이제 고견을 듣겠다.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중히 아끼는 어떤 대상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 학기도 관을 태우고 다니냐고 스타렉스라는 그 큰 승합차 새 거를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관을 태우고 다니는데 집사람이 운전했는데 까닭없이 새 차인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앞에 차를 갖다 뒤딱 받아가지고 스타렉스 앞부분이 나갔대요. 완전히 이렇게 깨진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들 머리 깨져서 속이 들여 보이는 게 그거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같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새로 산 승합차는 자식같이 아끼고 하는 소중한 존재인데 앞머리 깨진 거나 승합차의 옆구리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앞이 나갔으니까 그게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분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꿈 일기를 씁니다. 근데 꿈 일기를 쓰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일기를 쓸 거 없고요. 좀 이제 잘 기억 안 나는 개꿈은 그냥 넘어가시고 일어나봤자 뭐 그냥 그만하면 일어나고 전자종 시스템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가 486, 586 넘어서 586, 986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산하고 된 것만 요즘에 산이 좋았잖아요. 안양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비닐 걸어놓고 쳐놔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날짜번호를 켜다 보면 어떤 날은 어떤 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실현되는 걸 자신이 압니다. 그 밑에 적어놓으면 되고요. 또 자기 꿈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갖다가 사실적 꿈을 많이 꾸고 어떤 사람은 상적 꿈을 많이 꾸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모든 사람이 거의 상적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겠다고 이런 꿈의 몽 이걸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이 꿈의 몽도 어려운 게 아니라 뭐만 알면 간단하냐 상징의 의미만 알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꿈의 언어는 상징이다. 꿈은 그걸 갖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문학적 상징하고도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 문학적 상징이 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자, 잠깐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 시간이 뭐 1시간 벌써 20분에 가는데, 제가 이전에 대학원 모임에서도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속된 말로 이빨 깐다 그러나요? 이렇게 꿈 얘기 이렇게 쭉 하면은 네. 아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원 동기생인데, 어느 날 이제 술에서 저녁 먹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뭐 저것처럼 돼가지고 저도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이제 대학원 동기께 당신은 꿈을 매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친구가 동기생인데 대학원 박사님 머리 좋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아주 뭐 신용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예 믿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교주 돼가지고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꿈에 이제 그 고향을 가는데 이 장진지 뭐 거기가 산 넘고 물 넘고 뭐 그냥 한참 그냥 가가지고 그 부모님 뭐 장기랑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진짜 자스트 정확히 일주일 후에 꿈에서 본 것처럼 꿈에서는 심장이 오는데 부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고향 장지에 가 보니까 꿈에서 봤던 그 장지가 뭐 이렇게 보통 가까운 데가 아니라 그냥 산 넘고 물 넘고 뭐 이런 꿈에서 봤던 거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꿈을 안 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꿈을 갖다가 체험해 보면 아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꿈에 이렇게 약간 분들 보고 얘기해 보면은 한 30%가 꿈을 믿습니다. 체험해 봤고. 그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꿈에 이런 예중력이 떨어지고 정신력 활동이 떨어지니까 꿈을 못 꾸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 여기 좀 나는 꿈을 믿는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 여고생한테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약 30%, 48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통 손들라고 하면은 여기도 아마 시험 사면서 나는 꿈을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하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0% 얘기했는데 나는 꿈을 믿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체험하신 그런 분. 자, 지금 손들어 보니까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바로. 나머지 분들은 안 드셨는데 체험은 안 하셨지만 또 들었을 거예요. 누가 주변에 무슨 꿈을 꾸고 어쨌다 뭐 했다 얘기 들어서 꿈에는 뭔가가 있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는 분도 다 그렇잖아요. 돼지 꾸면은 기념으로 저 로또 사러 가죠. 돼지 꾸는데 로또 사러 가야죠. 예. 잠깐요. 그러면 제 얘기를 3분 안에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참 다행으로 제가 작년에 이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인문학 강좌를 제가 그 강사 나가면서 이제 강원도에서 했던 건데요. 그래서 뭐 취지는 좋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좀 이런 그 인문학 강좌를 좀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거기서 그 학교 중에 무료인데 제가 사비 들여서 이걸 1000부를 더 인쇄를 했었어요.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기회에 제 입만 떠드는 것보다 이거 이제 아마 요거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런 설명은 제가 지금 뭐 생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참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뭐 꿈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이것도 얼핏 지금 꿈에 뭐 읽었는데 이게 1800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도 제 할 얘기 다 못했죠. 뭐 이게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이게 파트별로 한 거지 다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건대로 이거는 못 읽으시더라도 요거 하면 되고 참 마지막으로 참 저 제일 좋은 게요. 이거 좀 하세요. 예. 저희 그 개인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 그 저걸 984시 좀 계약할 수 있나요? 뜨나요? 인터넷? 네, 인터넷 한번 줍니다. 쳐보시면. 인터넷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야, 홍순예 그냥 다음에서 홍순예 치세요. 네. 근데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여기다가 제 그냥 홍순예 치면은 이 앱에서 그냥 앱으로 스마트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거기다가 구렁이 쳤다 하면 구렁이 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쭉 더 봅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제 책 10권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서 홍순예 한번 쳐보세요. 네,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아무 데서나 쳐도 아, 돼요. 그래요? 아무 데서나 그냥 제 이름 치시면 저희도 많이 알려줘서 치면 여기 한번 딱 치고 멈춰보세요. 아이 여기 좀 검색 떴는데 여기 좀 예. 이렇게 쭉 뜨지 않습니까? 예, 요걸로 할까요? 네, 아무거나 그냥 눌러보면 돼요. 네. 한번 여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984. 네, 요거 누르면 이렇게 요거 이제 죽여주시고요. 예. 여기 요거 죽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구렁이를 한번 쳐보세요. 이제 하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예. 그럼 이제 자기가 꿀 것을 때 누르면 제가 이제 넘어가. 쭉 한번 내려보세요. 예. 더 내려요? 이 구렁이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보세요. 구렁이가 아닌 것 같은데. 구렁이. 네. 한번 더 쳐보세요. 쳐보세요. 또 내려보세요. 내렸어요. 구렁이가 아니라 어떤 게 나왔잖아요. 구렁이가 그런 맞네요. 구렁이가 여기에 구렁이 예, 한번 찾기 한번 해보세요. 찾기. 이런데. 쭉 한번 내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네. 쭉 한번 더 내려보세요. 쭉 내려다 보면은 예. 쭉쭉 내려보세요. 예. 여기 뱀 나오네. 예, 쭉 나오는데 색깔 더 한번 해보세요. 색깔이 안 나와서. 아. 그 이거 좀 밑으로. 이상하게 되는데. 자, 잠깐만요. 좀 올려보실래요? 예, 아마 이건 저 구렁이에 관한 얘기가 이제 쭉 구렁이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구렁이 나왔더니 그리고 이제 저기서 보면은 요 스마트폰에서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4월 달까지 저게 무료였는데 4월 이후에 저도 저 1년에 서버 비용이 한 30만 원쯤 들어가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무료로 제가 뭐 저도 직장에서 보급한다고 무료로 했는데 사람들이 무료 사이트는 이제 누가 그랬는데 거짓 사이트로 잘못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죽 무료는 거짓 사이트, 그러니까 무료 사이트는 거짓 사이트. 이 말을 뒤집으면 유료 사이트는 고급 사이트.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 나는 그래도 직장에서 보고 타먹는다고 그냥 이렇게 좀 대한민국에 봉사한다고 이렇게 매년 계속 무료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 야기에 가서 올 4월 때부터인가 정의원 아니면 못 보게 좀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나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그 번호로 해서 이게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아이들이 여기저기 동시 접속해도 괜찮겠으니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000원 알아가지고 30명 50명이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번호 알려드려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것이고요. 저거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치면은 이거 사이트보다 최신 사이트입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접속되는 사이트 다르고 이거로 하는 사이트가 다른데 더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저는 하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이거를 보시고 이거 갖고도 부족하시면 이제 뭐 이걸 보시면 근데 이것도 이거 갖고도 부족하시면 이제 개별 각장 나온 거 있습니다. 태몽이면 태몽 뭐 이렇게 보시면 더 되겠습니다.